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2023년도를 맞이하여 수시생 노트를 한번 가져와 왔습니다. 어떠한 생기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합격했는지를 그 학생의 생기부를 가지고 낱낱이 파헤쳐 봄으로써 수시를 준비하는 지금 예비 고2, 예비 고3 친구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컨텐츠는 저희 유니브 클래스밖에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오늘 첫 포문을 열 2, 3학번 따끈따끈한 새내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2, 3학번으로 들어가게 된 조하진이라고 합니다. 아직 입학 안 했어요, 그죠? 네, 아직 안 했죠. 우리 합격의 여운이 아직은 남아있을 텐데, 네. 그렇죠? 딱 합격하고 이제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아직도 그 느낌이 좀 남아있어요? 그 일주일까지는 그게 엄청 심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놀러 다니느라 바빠가지고 이제 고려대학교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예비 대학생으로서의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면서 놀러 다니고 있다. 그쵸, 그쵸. 아유, 오케이. 근데 하진 학생은 사회학과를 애초부터 조금 희망을 했었는지 아니면 어떤 거예요? 저는 일단 1학년 때 과를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사회 현상이나 뭔가 정의, 불평등 이런 데에 관심이 항상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영상을 찾아보는데 사회학과 영상이 유튜브에 떴어요. 이제 거기서 선배님이 하시는 말이 당연한 걸 당연하게 보지 않는 그런 학과가 사회학과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사회학과로 마음을 다짐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회학과를 이제 진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최종 하고 싶은 일이 혹시 있을까요? 왠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거는 방송 기자, 언론 쪽으로 좀 가고 싶고 아니면 로스쿨에 들어가서 뭐 검사나 변호사 쪽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그렇게 기반이 다져지면 나중에는 이제 정치계에도 진출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진 학생이 직접 써준 수시생 노트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고척고등학교 나왔어요. 가만히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한 만큼 써주진 않아서 내가 열심히 한 걸 매우 많이 어필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수반하는 일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신은 조금 어떻게 나왔을까요? 1학년 때는 제 기준에서 중간 정도 했다가 2학년 때 높았다가 3학년 때 좀 훅 떨어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보면 1학년 1학기 때 1.52, 1학년 2학기 때 1.60, 2학년 1학기 때 좀 더 올라가서 1.43, 2학년 2학기 때 1.17, 그러다가 3학년 1학기 때는 2.0, 도합 총 내신은 1.54.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때 보면 수학이 안 좋은데 나머지를 다 1을 받아서 요 내신이 나오는. 수학은 항상 조금 힘든 과목? 나머지 과목에 비해 수학이 너무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점점점인데? 네. 그래서 이제 수학 빼고 그럼 나머지를 무조건 1을 만들자라는 심정으로 맨날 준비를 했었어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3학년 1학기 때 조금 떨어진 거 빼고는 크게 기복 없이 그래도 항상 등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하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 3, 4주 동안 짧게 빡세게 암기하는 노하우 같은 거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그런 건 없어요? 저는 과외나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예습복습도 혼자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무조건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과목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엄청 다르셔서 저는 항상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선생님은 약간 수능 스타일인지 아니면 내신 스타일인지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신 스타일이시면 교과서를 다 암기를 하고 그리고 프린트도 다 암기를 하고 수능 스타일이면 기출문제를 이제 계속 암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암기를 할 때 저는 이제 말하는 거를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할 때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제가 직접 가르친다는 느낌으로 수업을 하듯이 암기를 해요. 본인이 납득할 때까지 읽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때까지 가고 그렇게 하면 진짜 웬만큼 약간 응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의 힘이 생기거든요. 내신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수능 성적은 좀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최저를 맞춰야 돼서 4과목만 공부를 했어요. 국어는 100분이 99에 1등급을 맞았고 영어는 1등급 그리고 수학은 5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생유는 99, 100분위에 1등급, 윤사는 100에 1을 받았습니다. 잘했다. 그리고 수학은 그냥 자버려가지고 5등급이 나왔어요.
수학은 원래부터 좀 힘들어하는 과목이기도 했고 내가 정시로 갈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최저를 맞추되 삼합 라인까지, 그러니까 학어부 수형은 안 쓴 거예요. 고대 학어부 수형 안 쓰고 삼합 라인의 최저를 맞추자. 자, 우리 수시 6장은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어디를 붙었는지, 어디는 불합했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사회학과를 넣었는데 1차에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사회학과에서 최초합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연세대학교 학교장 추천, 거기는 철학과를 넣었는데 예비 1번이었다가 1차에서 추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서강대는 일반 전형 사회학과 넣었다가 노예비였는데 4차 추합으로 붙었고요. 성균관대는 학교장 추천 사회학과에서 노예비였다가 이제 똑같은 날에 4차 추합으로. 똑같은 날? 네.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지역균형으로 사회과학대학을 넣었는데 최초합으로. 그 6장 지원 카드를 보면 학종하고 교과가 섞여 있어요. 교과 베이스인 전형이 좀 더 많아요. 이유는요? 일단 저는 제 생기부에 자신이 되게 없었어요. 왜? 일단 1학년 때는 제가 생기부를 아예 안 챙겼었거든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 조금 챙기기 시작하다가 이제 3학년 때 이제 완전 챙겼던 케이스라, 제가 그래도 일반고이고 하다 보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내신이 많이 낮은 건 아니니까 그래도 교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교과를 일단 내장을 썼던 거고, 이제 서강대는 교과로 쓰기에는 너무 컷이 높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개를 합격하고 하나 불합한 거예요, 서울대. 보통 연대랑 고대 붙으면 고민 좀 했을 텐데. 옛날부터 전 고대 사회학과를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아, 그러면 별로 갈등이 없었어요? 네. 나는 내 꿈을 이뤘다? 네, 그래서 고대 이제 딱 채취합하고 나서 그날 울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치, 최초합했는데 올만하지. 맞아요. 고대도 어차피 1.54라고 해도 최초합이 된 것도 생기부의 영향력이 있는 거고, 그 힘들다던 서류 100전형에 서강대 일반 전형도 합격을 한 거예요. 이거는 내신만으로 합격하는 건 실은 아니니까, 생기부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없으면 내신 높다고 뽑아주는 건 실은 아니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나서 내 생기부가 경쟁력이 있는 거네? 객관적으로 한번 보지 않았을까, 하진 학생이? 본인이 생각하기엔 가장 내가 자신 있다라고 소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1, 2학년 때는 자율이랑 진로를 거의 손을 안 댔어요. 그냥 이제 도서관에서 하라는 거 하고 학교에서 하라는 활동 다 하고 그냥 그렇게만 했었는데, 3학년 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두 개 활동도 사회학이랑 좀 더 연결을 시켜서 심화 탐구를 진행을 했고, 그 3학년 자율에서 장애 이해 교육을 듣고 최근 화두가 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부정적인 여론에 의문을 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과 윤리 시간에 배운 데이비드 소로의 관점에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탐구함. 비장애인이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 시민적 무관심을 넘어 시민으로서의 관심으로 따뜻하게 배려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함. 우리 문과 친구들이 이게 꼭 사회학과가 아니어도 돼요. 우리 문과는 전공적 합성보다는 이런 식으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과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서. 그래서 자율이나 진로에서 이러한 패턴의 서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장 모범적인 저는 패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프로그램에서 호기심을 느낀 지점을 교과의 개념과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을 통해서 확장을 했고, 탐구 사실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사실과 나의 배우고 느낀 점이 다 들어간 가장 좋은 패턴이었다고 저도 보는 편이기 때문에, 또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 일단 동아리 활동에서는 교내에 있는 좋은 친구라는 장애 학생과 관련된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또 느끼고 그거에 관련해서 뭐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그거 이제 사설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 제안을 하는 식으로 탐구를 진행을 했었고,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라는 책을 읽고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을 함께하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교육, 참여, 활동의 3단계 활동을 제안을 해요. 이 부분도 우와 하면서 좀 읽었어요. 우리는 장애인을 도와줘야 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비장애인적 시각에서 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뭔가를 해요.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하진 학생은 그게 왜 당연해? 그거 자체가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뭐 요런 식의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나? 당연한 걸 당연하게 안 받아들이는 그것을 이미 3학년 때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야. 잘 썼다고 저도 생각하는 지점이에요. 경쟁력 있는 지점을 또 이제 한번 두 번째로 꼽자면, 두 번째는 이제 세특에서 탐구 활동을 할 때 3학년 때는 좀 더 사회학과 관련된 개념을 심화 탐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과목간 연계를 하거나 유기적인 연결을 했다는 점이 심화 탐구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3학년 때 윤리와 사상 과목이 있는데요. 확률과 통계 시간에 파레토 법칙과 자산 불평등이라는 주제에 대해 탐구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다가 공자의 사상이 해결책이 될 것 같다는 것을 발견을
지원을 해서 이제 공자, 경영을 논하다와 논어를 읽고 그에 대한 사회 불평등 해결을 위한 분배적 정의를 주제로 탐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좋았어요. 두 지점이 연결된 지점들이 딱 보였는데 첫 번째가 확률과 통계에서 소득에만 집중해 불평등을 탐구한 것이 비판적으로 성찰을 하고 소득이 아닌 자산의 분포를 토대로 사회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제도가 확충되어야 함을 제시한 지점. 이게 뻔하지 않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윤사로 가져와서 그렇다면 이 불평등을 철학적으로 내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공자나 또는 염유의 공공 영역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그래서 이 지점도 되게 좋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점보다 더 좋았던 건 3학년 때 방송부에서 한 것과 사회문화를 묶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았어요. 장애 인식에 대한 부분을 방송부에서 얘기를 했고 3학년 때 사회문화로 가져와서 한국 사회의 구별짓기와 포용적 비판적 교육의 필요성을 주제로 탐구 발표를 해요. 장애 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교내 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간 구별이 문제이며 서로 간의 소통과 화합의 중요함을 느껴 탐구 주제를 선택하고 탐구를 해요. 이 두 개가 자연스럽게 저는 연결된 것도 확 임팩트 있게 다가왔다? 저는 좀 그렇게 봐요. 자소서가 선택이 아니라 이제 자소서가 폐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2학년, 3학년 때 뭔가 자소서에 준하는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해요. 지금 이런 것처럼 자율활동이나 뭐 동아리든 진로든 세특이든 활동을 넘나들면서 나의 관심을 끊임없이 끌고 가고 그거의 결론을 어떻게 도달시키는가의 과정, 그다음에 그 결론의 내용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 하진 학생 생기부는 시사하는 바가 좀 저는 있다고 봐. 하나를 더 찝어줄 수 있다면 나의 생기부의 강점은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은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 비율이 적어졌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래도 봉사활동 내용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청소년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환경에 관련한 내용을 2년 동안 활동을 진행을 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아 얘가 그래도 사회에 많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봉사는 그냥 쏘쏘이기만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지만 이렇게 써지면 플러스가 된다라는 예시를 보여준 친구였긴 했어. 이제 2024학년도는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서 하는 봉사활동 외에 개인 봉사는 못해요. 마지막 그 개인 봉사의 강점이 있었던 건데 우리 이제 예비 고3 친구들 이것을 학교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어차피 학교 교육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아 봉사는 아무 의미 없어가 아니라 이 안에서 나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잘 잡아야 되는데 봉사와 관련돼서는 어떤 분들은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평가 포인트가 훨씬 더 줄어든 채로 학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2024학년도 지금 예비 고3 친구들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봉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는 편이어서 시간만 맞추면 된다, 때우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곤란하다. 이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이러한 소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탐구를 어떻게 했는가. 소재를 잡는 것도 어렵지만 탐구를 끌고 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건 좀 어떻게 했는지. 저는 소재는 되게 많은 곳에서 주제를 많이 받았어요. 일단 수머니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학과 관련 책을 읽거나 그리고 선생님이랑 상의하면서 또 주제를 찾기도 했고 그리고 논문에서도 뭐 사회학과, 뭐 불평등, 정의 이런 식으로 치면은 주제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좀 보면서 참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도 보면서 거기도 강의하시는 그런 영상들이 강연 같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거 되게 좋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확장돼서 더 탐구를 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가장 추천하는 건 책 읽고 찾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책을 세특 한창 준비를 할 때는 제가 그거 쓰느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못 읽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독서록 쓸 때 이제 후반에 가서 제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 보니까 세특 주제들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책에서.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전에 봤었다면 더 좋은 주제도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도 좀 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하나의 소재를 잡고 내가 이걸 확장하는 걸 구글 검색 한 1시간 하고 끝낸다는 거야. 그냥 표피만 읽지 말고 내가 이 책은 꼭 소재로 써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좀 더 다양하게 길게 탐색을 하셔라. 정말 적절한 시기에 좋은 생기부를 보여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되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자율이나 진로에서의 활동은 문과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이과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면 대단히 개성 있는 생기부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보시고 내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고려대 사회학과를 학교 추천으로 최초 합격을 한 고척고등학교 조하진 학생과 생기부 얘기를 해봤습니다.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민낯이잖아. 나의 생기부를 까는 건 약간 민낯 같았는데 이렇게 생기부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니까 좀 소감이 어땠어요? 일단 저는 생기부에 대해 자신이 진짜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선생님 만나 뵙고 어디가 강점이었고 어디가 좋았고 이런 걸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자신감이 없지 않았어도 됐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일반고 다니시는 분들도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지 말고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이렇게 극복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되게 많이 올 것 같아서 저는 올해 수시생 노트가 매우 많이 기대되고 즐겁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만 합격해서 끝내지 말고 나의 노하우를 이 타십을 가지고 앞으로 나처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했지만 끝내 극복해낸 그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 2, 3학번 새내기들의 아주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올해 첫 포문을 연 하진 학생은 뭘 해줘야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